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하나는 장동혁이가 왜 당원들 의견을 70% 듣고 그리고 일반 국민 의견을 30%만 듣느냐. 이건 민심에서 뒤떨어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방선거에서 완패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반장동 세력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죠. 주호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예, 전영진, 주호영 등등 한 40여 명이 바로 이 주장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친장동은 장동혁파는 무슨 소리냐? 예,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지금 세상을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느냐?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 사과하겠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중도층이 온다고 웃기지 마. 딱 이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체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죠. 우선 윤 어게인. 그러니까 이제 계엄, 이건 뭐 책임을 통감한다는 수준에서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예방을 한 바 있죠. 이 요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의 우리 당원들의 절대적 요구는 윤 어게인과 절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굉장히 강하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동훈을 딱 정리하라. 이게 두 번째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당시 후보가 결정적 패인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까지를 끌어안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김정은 비서실장을 했었나요? 자, 김정은 지금 최고위원이 그 당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절대로 한동훈의 한자도 끊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경위인지를 모르지만 김문수 후보가 느닷없이 한동훈을 끌어안아야 된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 그게 사실상 가장 결정적 해인으로 지금까지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지금 대표 경선 때부터 한동훈이를 정리하느냐 아니면 안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임 대표 체제의 과제 중에 하나 있어요. 근데 상당한 시일이 흘렀지만은 결국 최근 들어서 말이죠. 최근 들어서 당무위원장을 이호선 국민대 법제학장으로 임명하면서 지금 이제 이 한동훈 당계 사건에 대해서 칼을 뺐습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요. 지금 이제 이호선 당무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이 한동훈 당계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주 이걸 보면 자세히 보면 우선요. 4명을 특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4명의 이름이 한동훈이 가족. 그러니까 딸, 부인, 장인, 장모 이름하고 똑같아. 그리고 시기도 비슷해. 또 전화번호 끝자리 4개가 또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거 한동훈 가족 요것들이 완전히 난리를 친 게 맞네. 요렇게 지금 심증이 더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어제 당무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언론 공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단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이제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뭐냐? 이 통일교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 통일교 관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기느냐, 특검이 이기느냐, 아니면 여론, 우리 국민이 이기느냐. 예, 요거예요. 당연히 국민이 이기. 예. 당연히 국민이 이겨야 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현 정권의 이름도 뭐예요? 국민주권정부.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가야 돼요. 예, 국민의 뜻에 따라가. 지금 국민이 이 정국을 반드시 리드해야 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말이죠. 왜? 우리 국민의 판단이 옳으니까. 그래서 이 옳은 판단 중에 하나는 통일교 해산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종교 탄압이기 때문에 국내적 압박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 통일교가 줬다는 게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줬고, 그리고 이게 지금 민주당 정부 때 접근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쪽하고 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다. 이게 나오고,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 누구누구 돈 줬는지 이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거간 역할,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지도 지금 언론 또는 SNS에 딱 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 걸려든 사람이 전재수예요. 그런데 전재수는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실무근이다라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저기서 이것도 이미 다 나오고 있죠. 지금 이재명이도 말하자면 통일교하고 접촉을 하려고 했다까지 나오고 있어요. 접촉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뭐 사실 여부는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요. 지금 이제 보도 매체를 통해서도 레거시 미디어, 방송이든 신문이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채널 A가 제대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A가 보도하고 있는 이재명과 통인과의 접촉설,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죠. 전 정보사령관. 예. 자, 그래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최근에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걸 공개를 했습니다. 특검이 나한테 플리바게닝을 시도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양평 그 공무원 극단적으로 선택한 거 있잖아요. 자기 하지도 않았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엄청 자존심 상하고 열받아서 결국은 참지 못해갖고 생명을 끊어버렸잖아요. 그 비슷한 현상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한테 있었어요. 이거에 관해서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조목조목 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플리바겐이라는 용어가 자체가 잘못됐다. 플리바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가지고 이실직고 하는 거, 예, 자백하는 거. 이게 플리바게닝인데 노상원의 경우에는 사실도 아닌 거를 특검이 지금 내가 조작한 걸 읊으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떻게 이거는 완전한 범죄행위다 이겁니다. 두 번째 하나, 플리바게닝이 말하자면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플리바게닝 할 수 있게 특검 관련 법령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미 특검에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한 증거 조작. 예, 이게 분명하다. 강하게 이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증거 조작과 관련된 노상원에 대한 특검의 이 불법 행태, 요거를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말이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을 꼭 드리고, 젊은 분들에게 많은 권유를 해서요. 빨리 아주 대형 유튜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지금 단계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단계 사건. 요거를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그래서요. 한동훈 가족 이름. 그러니까 부인, 딸, 그 다음에 장인, 장모. 요 이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일단 이름도 똑같고, 전화번호 끝번호도 똑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세 명은 강남구병 지역에 있는 당원으로 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거주지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한 명은 재외국민 당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외국민 당원, 지금 한동훈이 딸이 어디 다니죠? MIT 다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당원가 있으면 재외국민 당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자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의혹이 더 짙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호선 감사위원장이 긴급 공지를 냈습니다. 긴급 공지 중간조사 결과. 그래서 지난 말부터 조사를 하고 있어요. 11월 28일인가요? 예. 자, 그래서 당원 명부를 확인한 결과 한동훈의 가족과 같은 이름을 쓰는 A씨, B씨, C씨는 모두 서울 강남구병 소속이다. 휴대폰 번호 끝 4자리도 동일하다. D씨는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이 됐다. 그런데 요 A씨는 한동훈의 부인, B씨는 장인, C씨는 장모, D씨는 딸 이름하고 똑같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이들의 탈당 일자가 거의 동일하다. 그러면서 이 공지문에 따르면은요, D씨, 그러니까 이제 딸하고 이름이 같은 이 사람은 12월 16일 날 작년, 그리고 B씨와 C씨, 그러니까 장인과 장모는 12월 17일, 예, 하루 뒤인, 그리고 이제 부인은 12월 19일 또 이틀 뒤 탈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언제 한동훈이가 탈당을 했느냐? 12월 16일 날 탈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인물하고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한동훈이 딸하고 한동훈이는 같은 날 당원에서 떠났고 대표직에서 떠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거는 작년 11월 달에 익명으로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 1000여 건을 올린 거예요. 이게 단계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드루킹 사건이라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당무감사위원은요, 동일인 여부가 확정되진 않았지만은 정황상으로 동일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자,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게시자가 실제 한동훈 가족인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에 이들이 쓴 글의 IP가 동일한 사람이면 동일하면 한 사람이 허수 아이디로 공로장을 왜곡한 것이 맞다. 예, 그래서 지난 28일 날 본격 조사에 착수한 이후로 어제 처음으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이랬더니 한동훈 계열이 난리가 난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하듯이 한동훈 대표 가족의 실명까지 공개한 것은 인격 살인이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는 누가 했느냐? 박정화가 있어요. 박정화.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하듯 한동훈 가족의 실명까지 공개했다. 명백한 개인정보 피해다. 예, 그리고 또 친한계는요. 최전선에서 이재명 정부가 싸우는 한동훈 대표를 때려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얄팍한 내부 총질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났어요. 예. 그리고 또 한동훈 본인도 또 여기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한동훈 본인도 또 방송에 나와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SBS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최근 장동혁 대표가 코너에 많이 몰리다 보니 정적을 어떻게든 공격해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지도부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렬 반발하고 있고요. 강력히. 특히 박정훈이가 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자, 박정훈이가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때 장동혁에 대한 후보 지지 연설을 요청하지 않을 거다. 거부할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SBS 김태현 정치쇼에 나와가지고요. 윤한홍 의원이 얘기할 정도로 급하다. 윤한홍 의원이 어디 출신이에요? 경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남만 해도 영남이지만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러다 우리 선거 지는 건 아니야라는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윤한홍 의원도 이런 총대를 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장동혁에 대한 유세 거부 현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또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에 대해서 우리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애정해 건너지는 거죠. 장동혁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년에 이 체제로 지금 계속 이런 기조로 가다 보면 지역에서 지원 유세오라고 할까요? 거부하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장동혁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한길 씨 같은 분이 사과하면 나 장동혁 손절할 거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도 하잖아요. 그 두려움을 벗어던져야 돼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제1야당 대표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야지 지금 국민들로부터 고립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립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비판에 아주 최전선에 나섰어요. 최전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장동혁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친한계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민심을 갖다가 거꾸로 70%를 해도 시원찮은데 무슨 당심 70%냐? 또 무슨 사과냐? 사과를 해야지 왜 사과 안 하느냐? 이런 게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이도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이러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노선 변경을 촉구하는, 왜냐면 윤한홍, 주호영, 그 다음에 이제 박정훈, 제가 윤한홍, 주호영, 박정훈, 지금 뭐 세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껴서 지금 장동혁이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그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원회관을 지금 방문해서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의식해가지고 지금 단일 대우를 강조하면서 내연 공세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런 지금 그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 TV에 나와가지고요.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 똘똘 뭉쳐도 못할 판에 스스로 판을 갈라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독재 정권이지 우리끼리 총구를 겨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말이죠. 한동훈이가 지금 2호선 당부감사원장은 윤어게인하면서 당동혁 대표가 데려온 사람이다. 최근 장 대표가 코너에 많이 몰리다 보니 당내에서 정적을 어떻게든지 공격해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코너에 몰린 장 대표가 코너를 벗어나는 방법은 민주당을 더 공격하거나 당내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다. 장 대표는 당내 정적 제거를 선택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도부의 상황은 타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막 공갈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한동훈 계열들의 반응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 지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리바게닝이라고 했다? 이거 언론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플리바게닝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증거 조작 회유 압박이라는 겁니다. 왜? 이 플리바게닝 특검법에 들어가지도 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협박을 했으니까. 예. 그리고 철저한 이것은 특검의 증거 조작이다. 예, 특검의 불법 행위다. 임계리 변호사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의 증거 조작이 드러났다. 예, 12월 8일 노상원 씨의 증인신문에서 특검 증거 조작이 드러났는데 특검은
노상원 씨에게, 노상원 정보사령관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몇 가지 불러주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에 대하여 불러주는 대로 몇 가지 진술을 해주면 자기네들도 이것저것 털고 사람이 나면 버티기 어려운 형을 감면해 줄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고 한다. 노상원 사령관이 경험한 사실, 알고 있는 사실의 제보가 아니라 특검이 원하는 허위 사실관계를 진술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한다. 특검이 자행한 이 행위는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플리바겐이 아니다. 증거조작, 진술 회유이다. 노상원 사령관은요, 현재 개인정보법 위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계리 변호사는 그래도 우리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이잖아요. 그러면 노상원 CC 할 게 아니라 그래도 명색이 정보사령까지 하신 분인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렇게 하는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좌파들이 노상원 씨 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꼼꼼하게 SNS 글을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한마디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내용이 아주 좋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또 소개를 하죠. 그리고 뭐 김계리 변호사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다 인정해야죠. 예, 이게 오게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 그리고 특검은 이 기존 재판받는 사건 외에 추가로 평양 무인기 등에 대해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수차례 불러서 조사를 하였고 처음에는 라포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그러니까 친분관계 도움받을 것이 많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커피도 타주면서 조사를 하였고 조사가 끝나고 차 한잔하자 차 한잔하고 가라는 것을 노상원 사령관이 거절하니까 노상원 사령관의 변호인이라도 둘이서 차를 한잔하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 플리바겐이 법령을 특검부가 시켜서 수사관이 낭독하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고 한다. 야, 이거 치사예요. 그래서 노상원 사령관이 수차례의 제안에도 거절하자 참고인의 지위에서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등의 피의자의 지위로 전환되고 타간다. 이게 복수를 한 거죠. 예, 협박을 더 세게 한 거죠. 신분 전환해가지고 그러면서 노상원 사령관이 특검의 수차례의 집요한 요구에 양평 공무원이 자살한 이유를 알겠다고 말하며 그 부분을 조사에 남겨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남기지 않았다. 아주 나쁜 특검이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에 대하여 특검은 외환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외환은 적과 통모를 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연일 특검과 민주당의 대통령이 외환의 죄를 범하였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재민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외환의 죄를 범하였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고 특검이 미친 건가 생각했었는데 뒤에서 이런 증거 조작을 하고 있어서 그토록 자신이 있었나 보다. 결국 특검은 윤 대통령에 대하여 외환죄로 기소하지도 못하였고 일반 이적죄로 기소했다. 예. 그리고 노상원 사령관에 대하여는 아직 추가 기소는 없고 기존 재판을 받는 사건의 종결을 1월에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진술이 있으면은 자신의 재판과 신상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특검이 한 짓은 대정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제보를 하면 형을 감면해주는 그런 플리바겐이 아니다. 플리바겐이라는 제도 자체의 우연성을 논외로 하고 플리바겐은 있었던 사실에 대한 제보이지 허위 사실에 대한 진술의 작출을 플리바겐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특검의 범죄다. 또한 플리바겐이 도입되어 시행이 된 것은 2025년도 9월 26일이다.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지금 여기도 또 노상원 씨라고 돼 있어요. 앞에는 방첩사령관 돼 있고. 대한 플리바게인을 한다는 기사는 2025년도 9월 16일이다. 또한 우리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2025년도 9월 23일이다. 예. 그러니까 26일 날 도입이 됐는데 그 이전에 벌써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이겁니다. 어제 박우수 특검보는 2025년 8월 23일 이미 개정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으니 문제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법정에서 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법사위 통과해가지고 법이 됩니까? 예, 대통령 사인까지 나와야 되는 이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법이 도입되기도 전에 기소 여부를 가지고 협잡질과 범죄 행위를 하는 특검보라는 자의 법에 대한 인식, 민항과 수사를 한다는 자들의 범죄를 자행하고도 당당한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을 여실히 볼 수 있었던 신문이었다. 특검은 플리바겐에 응한 누구가 누구인지 밝히고 그들에게 형의 감면의 대가로 어떤 허위 진술을 받아냈는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특검하라. 네, 특검하라. 이런 지금 압박을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가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지금 이재명과 통일교의 관계, 요런 중요한 내용은요, 또 여러분께 분석해 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